혼돈의 홍콩. 과거 우리 민주화의 처절함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의 민주화 노력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좀 더 절망적일 겁니다. 저는 지금의 홍콩 사태를 보면서 조금은 엉뚱하게도 홍콩 영화의 태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의 주된 주제가 한류와 문화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지금의 홍콩 사태를 예견했을지 모를 홍콩 문화의 태보 현상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게 5년 전 배우 이영애 씨가 한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 홍콩의 문화 흐름을 의미하는 항류. 이 항류가 퇴보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일까?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짚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는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때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4년 10월 24일 한류 스타들 중에서도 급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배우 이영애 씨는 홍콩의 명보와 특별 인터뷰를 가졌었습니다. 우산혁명 직후에 이루어졌던 해당 인터뷰. 그녀는 홍콩의 민주주의 퇴보를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지금의 홍콩 사태를 예견하지는 않았을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홍콩 영화는 아시아의 주류 대중문화 컨텐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콩의 무술, 느와르, 감성적인 로맨스 영화가 크게 유행했었는데요. 홍콩의 명배우들은 한국 CF의 단골로 출연했고 이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이영애 씨 역시 어린 시절 유덕화, 장국영, 주윤발 등을 보고 자랐으며 그들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녀가 홍콩 영화계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여기까지. 홍콩 영화계의 쇠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류 성공의 비결에 관한 이영애 씨의 발언은 홍콩의 퇴보 이유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민주화가 한류의 성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돼 금기를 타파하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한류는 그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영애 씨가 밝힌 한류 성공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검열 수준이었던 사전 심의가 크게 완화되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도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민주화만이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낸 이유는 아닐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문화산업 역시 한류와 같은 인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근본 배경, 이는 한국인들이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흥을 가진 민족이어서 그렇다는 식의 경도된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넓어진 창작의 폭과 환경, 좀 더 자유로워진 사회 환경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즉 민주화는 한류의 충분 조건은 아니었지만 필요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문화 분야입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홍콩의 재부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콩은 중국 반환 이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쇠퇴했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홍콩 사태는 누적되어 온 것이 폭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명제는 당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또한 문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홍콩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홍콩 느와르 영화의 추억은 말 그대로 추억으로만 남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홍콩은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제작 지침이 있는 한 하드웨어와 기술의 발전은 있어도 문화산업의 영혼인 콘텐츠의 힘은 갖추기 힘들 겁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맷 데이먼 주연의 그레이트 월, 대규모 투자와 헐리우드 최고의 인기 배우를 캐스팅한 그레이트 월. 세계를 대상으로 제작한 영화지만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는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자본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꽃피우는 데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들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라 단지 문화 콘텐츠의 부흥을 원한다면 창작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체계의 변화와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 정치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일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홍콩 사태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명제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죠. 한류가 하나의 큰 문화 조류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그러나 문화의 정치가 개입할 때, 그 정치가 컨텐츠의 내용에 간섭하기 시작할 때 한류도 쇠퇴할 겁니다.